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명 투자를 하고 약 600억 원대 회계를 조작한 MBN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6개월 업무 정지예요. 네. 당연히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왜 승인 취소가 아니라 6개월 업무 정지라는 이런 결과를 나간 것인지, 방통위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과를 낸 건지도 좀 알아야겠거든요. 네. 이번에 그 6개월 업무 정지, 그리고 또 뭐 6개월 유예된 업무 정지를 내렸는데, 이유는 당장 그러니까 승인 취소를 할 경우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된다. 그러니까 시청자의 권익이라는 건 방송을 보던 방송이 못 보게 되니까, 방송사가 없어지니까 이제 시청자의 시청 권익이 침해된다,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이제 방송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생존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0여 년 이렇게 방송사로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하는 네. 다른 그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동안에 이렇게 3천억 자본금, 물론 네. 초기에 불법으로 했지만 그거를 해소를 했고, 그다음에 방송발전기금 기여한 거 종편 중에 가장 많이 납부해가지고 기여도 했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려 노력했고, 이런 것들을 참작하여 경감을 해주자, 이런 또 주장들도 나왔죠.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받아서 방통위원이 되신 분이 제가 알기로 2명이에요. 김효재 위원, 안형환 위원.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MBN 방송으로 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냐, 뭐 이런 발언까지 하시고 했단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불법 행위를 해서 승인받고, 그다음에 재승인을 받고 이랬는데, 그 행위는 불법 하나, 그런 걸로 인해서 직접 피해 입은 당사자가 있느냐, 이런 논리였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참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시청을 당장 하고 그 MBN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왜곡 보도, 가짜뉴스 이런 거를 접한 시청자들이 모두가 피해자가 아닐까, 저희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형식법 논리로 그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국가기관의 허가와 승인을 받는 방송사가 거짓, 이른바 이게 아주 품격 있게 기망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사기 쳐가지고 방송사 세운 거거든요. 그쵸. 공적 영향력, 그다음에 공공성, 그다음에 공정성이 아주 중요한 가치인 방송의 자격을 네. 아예 줄 수 없다. 우리의 입장은 그건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좀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 재량권 남용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누가 하셨냐면 김효재 저희 방통위원이 하셨는데, 행정 재량권 남용이 무슨 말이에요? 롯데홈쇼핑이 2015년 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항이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홈쇼핑에선 가장 시청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롯데홈쇼핑 측은 그해 8월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재판부는 사업계획서의 임직원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승인은 인정되나 위반의 경위, 정도 등에 비해 처분에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MBN을 행정처분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MBN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승인 취소라는 처분을 하는 게 마땅한지 의문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 김효재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은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논설위원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2002년, 2003년, 4년에 조선일보에서 판매군 국장 직무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문협회 신문협의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신문시장이 너무너무 혼탁해가지고 막 공짜 경품 주고요, 자전거 주고 상품권 비대 주고 주고 이랬을 신문 때. 지국들 막 살인 사건까지 나고 이러던 시기예요. 서로 경쟁이 붙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중동 세 개의 거대 신문사가 큰 그런 혼탁하게 하는 주범이었는데 그 당시에 한매국 이거를 주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대선 후보의 언론특보 지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지냈고요.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지냈습니다. 야당의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이 되셨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MBN에 이번에 이 행정처분에 봐주기 하는 MBN 거에 수사대 사수대 역할을 좀 하신 게 아닐까 좀 저희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네. 그리고 또 김효재 의원 말고 또 야당 추천으로 오신 안형환 의원. 통신위원 중에 안형환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이 재활 기간도 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고요? 재활 기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정지를 하더라도 네. 다시 나중에 MBN이 다시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줘야 된다면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지금 이번에는 어쨌든 유예를 전제로 하지만 24시간 업무 정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요 시청 시간대 제외하고 새벽 시간대 업무 정지만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MBN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다시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안영환 이분도 뭐 김효재 위원에 관해서 양력을 말씀해 주셨길래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분이 2008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이셨고 2010년 8월에는 한나라당 대변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 그렇죠.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했고요. 예, 이분 KBS 기자 출신이죠. 네. 이번에 이분이 뭐 이런 주장하는 근거 뭐였냐면 직원 생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런 거는 그다음에 최고 경영진이 저지른 잘못인데 왜 직원이 피해를 봐야 하냐. 또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빼앗는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죠. 그거를 방통위가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인 게 경영진이 잘못했으면 경영진이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 방통위가 다 감안을 해가면서 행정처분 내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죠. 지금 MBN의 경영진과 MBN 회사 측이 10여 년간 저지러운 불법 행위가 과연 방송법에서 정한 대로 이게 네.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죠.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어요.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 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로 조사해서 이거는 이렇게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기소, 법원의 1심 법원의 판단, 유죄 판단까지 지금 수년간에 걸쳐 MBN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이거에 대한 처분을 논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안영환 의원과 김효재 의원이 지금 이 MBN의 재활, 그 다음에 이 직원의 생계 위험에 대한 부분, 이거는 지금 MBN 경영진과 사주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방안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유로 경감을 해주자 이렇게 했다는 게 과연 이분들이 방송통신위원인지 MBN 사수위원이죠. 사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네. 해볼 수 있겠고요.